다음으로 프로젝트 하나 또 만들어서 네임 스페이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단원을 넘어서 문자열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문자열이 그 C언어에서도 했었고요. 다른 언어 다뤄보신 분들도 str 또는 스트링 타입으로 많이 다뤄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C++ 진행하면서도 되게 당연하게끔 사용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문장 저장하는 뭐 이런 걸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C 언어에서 제공하는 방식은 이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불편해요, 그냥. 직관적으로 말하면. 불편하다는 평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C++로 넘어와도 사실 엄청 개선이 된 것 같지는 않아, 일단. 그래서 얘는 이제 str cpy 또 str cat 또 뭐가 있나? 그래, 일단 요거 먼저 해볼까? crp secure once with cstdio include cstring 일단 요렇게만 이렇게 올릴까? 이게 낫겠다. 그래서 int main 0이라고 했을 때 뭐 y string 100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strcpy 써서 i 스트링에 뭐 hello 월드 이렇게 넣었다고 해봐. 여기 있는 문자 배열에, 즉 문자열에 이렇게 복사해서 집어넣어도 돼요. 그리고 str cat 이거는 이제 my string에다가 hello c++ 이렇게 해볼게요. print f 한 다음에 %s 하고 i string 이렇게 까보면은 뭐라고 나올까? cpy는 요거 카피여가지고 복사해서 넣어주는 거였는데 얘는 잘 안 써본 것 같단 말이야. 이 수업 자체에서. 그러면은 사실 당장 해봐야 되는 거는 c스트링에 관해서 찾아보던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따로 str cat 97 문자열이네. 여기 보면은 S2, S1에 있고 얘가 최종 결과가 나올 문자열이고 요게 이제 97 문자열쯤 됐나 보지? S2 뒤에 S1을 붙여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어주는 거야. 그래서 헬로 월드 바로 옆에 이렇게 헬로 C++이 이렇게 있어요. 이어주는 함수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문자열에다가 새로 등장한 요만큼을 붙이는 거야. 그럼 이제 my string이라는 이 녀석의 역할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이 한 줄로 인해서 생겨난 캐릭터 100칸짜리 배열의 관리자죠. 그지? 그래서 얘는 이 배열의 첫 번째 칸을 가리키고 있다. 줬잖아요? 그래서 CPY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헬로 월드 다 때려 박는 거고, 그럼 언젠가 얘가 헬로 월드 하고 널문자까지 저장을 할 거잖아. 그 다음에 CAT는 그 옆에다가 여기를 이어서 계속 붙이는 거야.
그래서 CPY를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데 어디 있더라? 스트링. 얘가 지금 string.h네. string.h 말고 cstring으로 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자주 쓰는 그 스트링 관련 함수들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얘 쓴 거고 얘 쓴 걸 또 많이 쓰는 게 이런 거 CMP 이제 뭐 compare 비교하다 문제열끼리 비교해서 뭐 맞는지 틀렸는지 알려주는 이런 애들인데요. 요거를 이제 사용하기 좋게 개선해주는 방식이 있어서 여기 보면은 잠깐만 이렇게 문법이 그래 이거 있어야 돼. 요거 말고 include string이라고 하는 애도 있거든요. 그냥 C string 말고 얘를 지우고 얘로 써도 이거 똑같이 실행될 거야 아마. 이렇게. 왜냐면 얘도 지금 그 안에 다 있어요. 이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찾아보면 되긴 할 텐데 겹치거든요. 여기 정의되어 있는 게. 뭐 굳이 찾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도 맨 위에 보면은 이렇게 그 스트링 관련해서 이미 헤더 파일로 정의된 거 불러오고 있는 중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거는 stdio.h도 갖다 쓰고 있는 이런 식으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얘를 빌드에서 제외를 하고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필요 없는 걸 좀 지웁시다. 얘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을 거고 스트링 관련해서 그냥 자료 남겨놓으려고 요거 필요 없고 여기서 쓰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문법도 있어요. std string istr 같은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hello world 이렇게도 써요. 이것도 문장 저장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방금 전에 문장 저장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거든. 배열 하나 준비해 놓고 여기다가 카피해서 넣고 이어 붙이고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앞에 타입만 이렇게 해주면 돼. 프린트 f 한 다음에 여기 istr 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이 결과는 좀 이상해요. 그냥 아무거나 나온 거거든. 지금 요 한 줄을 봤을 때 얘를 변수명 취급을 하면은 이 앞에 나오는 거는 타입일 거고 이 뒤에 있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래는 배열을 만들어서 해결을 했단 말이야. 요거 또 실행해보면은 아까랑 좀 다른 거 나올걸? 그지? 그냥 아예 이상한 문제가 나와버리잖아. 그러면은 여기 mystr이 %s로서 읽히는 데는 문제가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하나 더 mystr에다가 istr 더하기 아까 전에 했던 거 뭐라 썼더라? 이만큼 요걸 이제 이어서 붙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봤자 지금은 이상한 값이 나오고 끝나.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는 여기 있는 코드랑 완벽하게 똑같은 걸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이제 배열 해놓고 헬로월드 넣고 그 다음에 헬로 시플플 이렇게 옆에다 붙이는 행위였잖아요. 이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 여기서는 그냥 %s 하면은 우리가 원래 문장 출력하던 방식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걸 하려고 하는 거지만 %s MySQL 여기에 나오지 않아. 이게 이제 해결이 되려면은 스탠다드 형식을 잡아놔야 돼요.
스탠다드 형식으로 만들어놔야 이거는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건데, 이걸 알아야 돼. 이렇게 많이 써 있을 거거든. std string. 요거는 현재 차로 치환할 수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또 차 포인터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의 역할은 뭐냐면은 배열 형태의 문자열을 할당 받을 수 있다요. 배열 형태의 문자열을 할당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보고 있는 이 환경에서는 덧셈 기호를 이용해서 문자열 이어 붙이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여기 MySTR, 여기 원래 있던 헬로월드에다가 헬로시프트를 이 덧셈 기호를 이용해서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요거예요, 요거. 요게 이제 그 스트링의 정적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정적인 형태를 사용하려면 필수로 좀 알아야 되는데, STL이라는 게 있어요. STL. 얘가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라는 애인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정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데, 정적 변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개념인데요. 자,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정적 변수가 있다는 거는 동적 변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지? 스태틱한 뭔가가 있으면은 다이나믹한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계속 여기 이 C 언어를 다뤄본 바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정적이래. 그래서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진짜로 그냥 문자열이잖아. 사실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잖아. 이렇게. 정적이면은 얘는 가리킬 수가 없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운데, 스택 영역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 놓고, 요거 배열 이제 힘 영역에 또는 저 위쪽에 존재하게끔 해놓고, 이렇게 가리키게 해서 하면은 요건 동적 배열이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정적 변수다 보니까, 이 문자열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std string 포인터 str 포인터라고 지어볼게요. 요거 앞에는 길게 썼지만 사실 그냥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입, 뭐 int 이런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사실상.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쓴 std string은 뭐냐면은 사용자가 메모리 관리, 배열 관리를 하지 않고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자동 할당, 자동 반납하는 정적 할당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수동 할당, 수동 반납이 동적 할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의 이유로 만들었는데 동적 할당의 역할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적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를 또 만들어서 써? 그러면은 얘를 만드는 이유 또는 사용하는 이유가 좀 무색해지는 거 아닌가? 여가지고 이렇게 안 쓰고 여기서 이제 할당받는 거는 그러니까 이퀄 마크를 통해서 넣고 싶은 거였는데 연결이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요거 또 MySTR에다가 여기 뒤에 나오는 문자열을 이어붙이는 요거, 이게 일반적인 정수연산이 아니야. 지금 이거 눌러보면 그럼 여기서 이제 퍼즐이 하나가 맞춰지는 게, 요거 이제 눌러보면은 얘는 오버로드 되지 않았대. 그러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그 할당 연산자가 맞는 거고, 얘가 이제 좀 볼만할 건데,
컨트롤 클릭하면은 얘 원형으로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클릭해서 보면은 요건 좀 본 모양이야. 요거 특히 오퍼레이터 플러스에 대해서 뭐 하는 거지? 어제 했던 연산자 오버로딩을 한 거지 여기서. 그지? 연산자 오버로딩이 지금 여기 X 스트링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까보면은 여기 보면 X 스트링 있을걸 여기? 그지? X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더하기, 그러니까 오버로딩된 더하기 연산자를 바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얘가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요거는 문자열과 문자열을 이어주는 더하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건데 얘가 정적 할당이 된 거를 이 오른쪽에 있는 문자열이 물음표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내용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은 이어 붙이는 거야를 이제 여기다가 연산자 오버로딩을 통해서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기존에 배열 이제 만들어서 넣는 거 보면은 TPY 써가지고 여기 이미 만들어 놓은 이 배열에다가 여기 이제 카피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집어넣는 방법이었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냅다 넣는데 얘는 지금 배열이 만들어진 적도 없고요. 그냥 정적 할당이 된 변수인데 이 많은 문자 배열, 그러니까 문자가 나열된 문장 형태를 어떻게 집어넣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지금 연산자 오버로드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이게 필요하다는 말이야. 요거는 정적 변수인 mystr에 문자열을 넣는 오버로딩이 필요해. 연산자 오버로딩이 필요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얘가 지금 왜 이상하게 나오는지가 나와. 요게 원래 움직이는 방식 자체는 얘가 어떤 주소값을 다루는 애라서 그 주소부터 널문자가 나올 때까지 쭉 읽어드리는 애였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서 지금 만약에 뭐 이런 거야. int a는 10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a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물음표지 않아? 왜냐면 여기 넣어야 되는 거는 어떤 주소를 나타내는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얘는 주소 전용 변수가 아니야 애초에 지금. 그렇다고 이런 방식을 써버리면은 이렇게 편하게 쓰려고 만들어 놨는데 얘를 쓴다는 거는 취지에 안 맞아버려. 그래서 이제 요거 해결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mystr 점 하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능력들이 되게 많거든. 함수로 정의되어 있는 게. 지금 요 mystr 같은 경우에는 자료형이 이 std 스트링이잖아요. 이 자료형 안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되게 많아 이렇게. 그래서 c underscore str 함수를 실행시켜 주면은 지가 알아서 이렇게 다 변환을 해버려요. 그럼 이제 잘 나오지. 그러니까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의 클래스처럼 생각을 해도 돼요. 지금 여기 이미 정의되어 있는 스트링 클래스가 있는 거야. 나는 여기서 그 해당 스트링 클래스의 기능을 뽑아다가 쓰고 있는 중인 거고, 이게 원문을 찾기는 좀 빡셀 건데 요렇게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클래스의 룰에 맞는 출력 방식으로 출력을 해줘야 된다 인 거예요. 그래서 mystr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떤 클래스로 만든 정적 변수인 거지 동적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야. 왜냐면 동적으로 만들면은 차라리 이걸 쓰는 게 나은 거지.
요거는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배열 형식의 포인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차 포인터로. 지금 하는 거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돼요, 사실. 요 모양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용법이야, 사용법.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냥 문장 저장해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하나 규칙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을 쓰려면은 해당 형식에 맞는 이런 함수들을 하나씩 숙지하고 써줘야 된다. 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의 문자열 저장하고 사용하는 방식이랑 좀 다르니까. 근데 C++로 되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문서 같은 거 보면은 웬만하면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출력하는 형식도 좀 다를 거고. 이거는 뭐 취향이랑 좀 달라. 그래서 어, 이거 아마 첫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std cout my str cout std 잠깐만 cout이 맞을 텐데 std cout 요거 있어야 돼. include io string 이 안에 들어있다 얘는.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얘도 출력하는 한 줄이고요. 얘도 출력하는 한 줄이에요. 그래서 C++ 문서에서는 이렇게 세트로 쓰던가 아니면 이렇게랑 이렇게 세트로 쓰던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번에 한번 보여줬었는데 여기 어디 갔냐? 실습 환경 이런 거 보면은 맨 위에 이거 지금 C++ 그냥 아무 파일이나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맨 위에 얘가 기본값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가 원래 기본 세트긴 해. 근데 우리는 원래 쓰던 게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왜냐면 뭘 쓰던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 방식을 저는 별로 선호를 안 하는 게, 얘가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출력이랑 모양이 좀 많이 달라, 얘가. 모양새도 다르고 쓰는 법도 좀 다르고 해가지고 저는 별로 선호를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안 썼다는 거야. 왜냐면 얘랑 역할이 똑같은데 우린 C 언어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좀 더 익숙할 거란 말이야. 근데 두 가지 다 쓸 수 있어요. 이건 사실 뭐 기능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고 그냥 이것만 알면 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얘가 초반에 정적으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C 스트링이라는 함수를 하나 더 줘야 된다라는 거고, 얘가 만약에 동적으로 선언이 됐다면은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됐었겠지.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여기 점 해서 써주면 되는 거고, 요렇게는 잘 안 쓴다. 왜냐면은 만든 취지랑 맞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문법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른 사람이 짜놓은 C++ 문서를 봤을 때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조금 여러 개의 테스트를 해볼 건데, 추가해서 그냥 이거 갖다가 붙여넣자. 이렇게 다 지우고 얘도 지우고.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쉬었다가 와서 나머지 거 이어서 합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몇 개만 같이 해보자면, 이제 문자열 저장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존처럼 뭐 배열 만들고 뭐 동적 할당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str1에 여기 보면은 또 쓸 수 있는 함수가 되게 많거든요. 컴페어 같은 거 이렇게 써서 여기 이제 1이냐 0이냐로 결론이 난단 말이야. 또 여기서 만약에 뭐 else 같은 거 쓰면은 이렇게 쉽게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은 다르다가 나와요. 그럼 얘가 거짓이라는 거네. 그지? 얘가 애플이랑 애플이라면 이거는 같다가 나오잖아요. 같을 때가 0이라는 거야. 그러면 함수 실행 결과를 여기다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나오는데 이걸 해석하는 거는 무리가 있으니 차라리 할 때는 그냥 스트링 컴페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같을 때 결과, 다를 때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정확하고 편할 거야. 그래서 어떤 헤더 파일을 부르게 하냐에 따라서 일단 요 결과는 좀 다를 수가 있고 FTR CMP도 있거든. 요거는 이제 컴페어가 좀 더 직관적이라서 지금 여기서는 컴페어를 쓰는 게 맞아요. 만들어진 함수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거고요. 얘랑 이제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을 때 CMP 활용이 이렇게 하면 돼. str cmp를 이제 str1이랑 근데 그냥 str1 하면 얘도 못 알아먹고 c underscore str 여기까지 해줘야 돼요. 그리고 str2에 c underscore str 왜냐면 방금 전에 말했던 대로 얘는 이제 정적 변수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0이다 여기서 얘가 하나 더 있어야지. 이거는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애플 같게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럼 이 함수의 결과도 같을 때 0이라는 거야. 얘랑 얘랑.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고민은 사실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결론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C++이 이게 좀 더 자유도가 다른 언어보다 훨씬 더 높아요. 이게 자유도가 높다라는 개념이 이게 참 양날의 검인데 어떻게 보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이 자유도가 높다는 거는 내가 아는 만큼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제대로 쓰려면 많이 알아야 정확한 어떤 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스탠다드라고 했고 STL이라고 했거든요.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그래서 스탠다드 여기 옆에 보면은 콜론 두 개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콜론 두 개. 그냥 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그 마우스로 올려서 보면은 여기 작은 글씨로 보여요. 네임스페이스 std라고 되어 있는 거. 네임스페이스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네임스페이스도 뭔지 알아야 돼, 사실. 네임스페이스, 즉 지금 사용하고 있는 std 요거는 뭐냐면은 네임 스페이스 중에 하나인 건데 일단 정리를 먼저 좀 해보자면 C++에는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다. 요거 뭔지 대충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해하려면은 얘를 알아야 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를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자 코드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쓰고 있는 거는 우리는 결국엔 코드라고 부르지만 이건 기계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기계어를 좀 더 사람에 가깝게 쓰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들이 계속 발전을 해온 건데, C 언어가 처음이 아닌 것도 아시죠? 프로그래밍 언어의 시초가 C 언어가 아니야. 이게 B 언어인가 그래. 아, B 언어 전에도 뭐 BL 뭐 시킨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였나? 아, 이거다, 이거. 이거 봐야 돼. 아, 그래. BCPL. 그러니까 얘가 현대의 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의 약간 모체 같은 느낌이지 얘가 시초가 아니야. 그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이쯤의 상황을 딱 떠올려 보면은 자, 이런 거예요. 내가 방금 C 언어를 만들었어. C 언어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C 언어를 만들었어. 1970년도 초반에. 그러면은 내가 만든 언어, 즉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래밍 하는 개발자가 몇 명일까요? 내가 만든 언어로 이 코드를 짜서 뭔가 프로그래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그에 해당하는 개발자는 몇 명일까요? 일단 내가 만든 거니까 나 한 명은 놓고 봐야 되는 거지. 그지? 요거는 나 한 명 기본으로 깔고 옆에서 도와준 놈 한 명 또 깔고 우리 팀원 뭐 5명 깔고 하면은 그래봤자 엄청 소수란 말이야. 그지? 더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자 보세요. 뭐 많아야 10명이야. 이런 상황이래.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그 집단에서 이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을 따져봤을 때 뭐 최대로 한 10명 정도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자 이때를 그냥 상황을 떠올려 보면은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할게 너는 저렇게 해 또 옆으로 가서 너는 다른 방식으로 해 라고 그냥 구두지시를 해도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당시에는 분명히 과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요 방 같은 데 하나 모여가지고 여기 컴퓨터 여러 대 놓고 여기 10명 그냥 다 때려 넣은 다음에 얘네끼리 그냥 대화하면서 개발을 하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야. 방 안에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럼 얘네끼리 그냥 대화하면서 의사소통하면 되잖아. 그지? 컴퓨터 뭐 한 대여섯 대 놓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혼자 만든다 또는 많아야 10명이 함께 만든다 이런 경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랄까 시스템의 발전, 하드웨어의 발전, 그리고 네트워크의 발전을 통해서 사용자가 증가했대. 이때 당시랑 시점이 좀 다르죠. 특히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가 연결이 됐잖아 결국에는. 그래서 자 이때 당시에는 당연히 고수준의 프로그램을 요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진 거야 이제. 요거를 그냥 시점을 1900한 뭐 6, 70년대로 잡고 그때만 해도 요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냐면 그때는 랜선이 안 깔려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그 비대면 분들까지 합쳐가지고 뭐 한 10명 남짓 있는데 지금 아무 학교나 가가지고 공대 쪽 가가지고 야 C++ 할 줄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냐 손 들어봐라고 하면은
적어도 10명 이상은 나오거든. 이걸 학교마다 한 번씩만 해봐도 한 지역당 100명 이상은 나올 거거든. 즉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자체가 많아졌다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높은 수준의 사양 또는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즉 좀 더 나은 알고리즘의 프로그램을 요구를 하겠죠.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근데 이제 이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왜냐면 사용하는 사람도 적고 그냥 어차피 내 주변에 있어. 근데 이때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게 불가능해. 왜냐면 이때는 협업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지? 협업. 같이 일한다는 뜻이죠. 여기도 같이 일을 하잖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수준의 협업을 요구를 해요. 이때 당시의 협업은 다른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로 넘어왔는데 이제 협업을 하려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같은 방에 없어, 사람들이. 같은 방에 없어서 소통이 불가능해. 실시간으로. 물론 지금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은 네임스페이스예요. 이름 공간이잖아요. 이거 그냥 다른 말로 서명이라고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짠 프로그램에 나만의 네임스페이스를 박아 놓을 수가 있어. 시그니처처럼.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설명을 더 이어서 해보자면 얘를 복사해오자. 소스 3으로 해가지고 이거 다 지워버리고 얘도 다 지워 라고 했을 때 void exam 1이라고 했어. void exam 1.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하나의 문서에다가 1번 사람이랑 2번 사람이랑 똑같이 작업을 했는데 또는 작업을 해놓고 나서 코드를 합쳤어. 보통 머지했다고 표현하거든요. 코드를 머지했어. 합쳤어. 근데 나도 함수명을 이렇게 지었고 쟤도 함수명을 이렇게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나는 제가 저쪽에서 자기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함수명 뭐라고 짓는지 알게 뭐야 내가. 몰라 나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나는 우리 집에서 작업을 하고 여기 앉아있고 얘 1번이야. 나랑 같이 작업하는 놈은 자기 집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대. 내가 작업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대. 내가 작업한 그 코드적 영역이 이렇게 뭔가 만들어냈대. 얘가 손댄 부분도 비슷해 사실. 뭐 이렇게 돼 있대. 요거를 클라우드나 또는 그냥 물리적으로 합쳤어. 얘 코드 올렸고 얘 코드 올렸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합쳐졌대. 1번이 짠 코드랑 2번이 짠 코드가 합쳐졌대. 그러면은 사실 얘 문제 없어. 얘도 문제 없어. 얘네도 문제 딱히 없어.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겹친다. 문제점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번이 만든 무언가이고 이게 2번이 만든 무언가인데 실제로 안에 내용은 다를 수가 있겠지. 근데 시그니처 부분이 겹쳐. 시그니처 부분이 겹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네임스페이스라고.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래머는 각각의 이름 공간을 갖고 있다. 각자의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잡고
그러니까 내 네임스페이스 원칙을 하나 잡고 그 안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개념이에요, 얘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로그래머는 각각의 고유 네임스페이스를 갖는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 프로그래밍은 여기서 뭐 작업 정도를 의미하는 거고, 뭐랄까, 각각의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따로따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지. 이그잼 1을 실행을 시키려고 해. 그럼 이게 뭐 당장 뭐라 그래, 이거. 실행하면은. 이그잼 1이 본문에 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걸 실행하려고 하는지 모른다에 문제가 있는 거고, 여기다가 만약에 printf 해가지고 김철수가 만든 이그잼 1이라고 할 거고, 얘는 뭐 정민수가 만든 이그잼 1이라고 해보자고. 당장 이거 실행하면은 이 안에 뭐라고 써있던 사실 의미가 없지. 왜냐면 이그잼 1이 그냥 겹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따로 만든 건데 출처가 다른 거야, 이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분을 해주자 라는 개념이어서 이렇게 달아줘요. 네임스페이스 이거 문법이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네임스페이스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는 각으로 하자.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이그잼 1이어도 만든 사람이 다르다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문법적으로 당장 뭐라고 해. 왜냐면 지금 이 이그잼 1은 각각 김과 박에 종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지? 구분을 해줘야 돼. 김의 이그잼 1 성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쓰는 게 이런 콜론 문법이에요. 여기 앞에 네임스페이스 받고 같은 이그잼 1이어도 이런 행위가 가능하다. 둘 다 줄바꿈이 없네.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수준에서는 이럴 경우가 없는 게 맞아. 왜냐면 공부 웬만하면 나 혼자 할 거거든. 겹칠 일이 별로 없을 거거든. 근데 이제 C++ 같은 걸로 뭔가 같이, 즉 문서 하나 가지고서 누구랑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남겨놓는 게 안전한 코드가 되는 거지. 내가 정말로 C++로 뭔가를 해봐야지 하면은 얘는 필수로 알아야 돼. 안 그러면은 난리 나요, 사실 나중에. 그리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거든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이게 뭘까? 애초에 오픈소스라는 말 자체는 이건 그냥 아무나 갖다 쓰세요거든요. 내가 뭔가 굉장한 걸 만들었어. 요거를 내가 오픈소스로 풀어버렸다, 내 쌍에.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내가 이제 갖다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저기 이제 올려져 있는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란 말이야. 요거를 내가 이 프로그램 내에서 쓰고 싶대. 그러면은 얘만의 네임스페이스까지 그냥 한 번에 갖고 오면 돼요. 얘가 쓰는 함수 이름이랑 내가 쓰는 함수 이름이랑 한 개도 겹치지 않는다면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변수명 짓기, 함수명 짓기에는 어느 정도의 그 관례가 있고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겹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게.
의외로 높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갖다 써야 되는데 정작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이 잘 만들어진 기능을 갖다가 못 쓴다면 이건 그냥 내 손해 아니야. 그래서 뭔가 여기서 잘 만들었다면은 이걸로 이제 올려서 또 남들이 쓸 수도 있게끔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내 것도 박아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겹칠 일 자체를 줄이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얘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함수 만드는 규칙이 똑같아가지고 잠깐만 이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마. 여기서 이거 있었잖아.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 그지? 이 함수 시그니처까지만 써놓고 그 밑에 이제 원형을 놓는 방식이 있었는데 보이드 이렇게가 문법이었나? 잠깐만. 보이드 이게 반대다. 이렇게다. 이거다 이거. 그 왜 사용법 중에 여기 위에 선언만 해놓고 밑에 이제 원형 놓는 게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잘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헤더 파일로 내보내는 것도 똑같아 이거. 얘를 통해서 나중에 이런 네임스페이스가 있겠구나. 그 안에 이런 함수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 함수명 앞에다가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써주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해 주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프로그래밍 과정을 단계별로 이렇게 나타내 봤을 때 이 끝쪽에 있는 거를 이제 엔드포인트라고 하고요. 이 끝단에는 소스코드, 자신들이 만들어 놓는 소스코드들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소스코드들을 뭐랄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이제 프론트 포인트라면은 엔드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냅다 이 오픈 소스에다가 올리지 않아. 그래서 보통 여기서 많이 쓰는 게 이제 Git이나 아니면은 SVN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얘네들은 실시간으로 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실시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뭐 몇 가지 작업을 거쳐야겠지만 여기서 코드 갖고 있는 애들이 여기다가 그냥 올리지 않고 이런 걸 좀 해서 올리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 안 쓰고 올리는 애들도 있어 심지어. 그럼 좀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 거는 이런 거야. 그냥 이렇게 치면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16년도 글이네. 이건 비교적 최근 23년도 글인데 요런 게 있어. 근데 이게 회사가 개인이 올리는 애들도 있고 이런 대기업이 올리는 그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쓰면서 내가 좀 더 뭐랄까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분야에 있어서 도움을 좀 받고 싶다면 실수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각각의 라이브러리는 그 커다란 주제들을 갖고 있어.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요거는 좀 말이 어려워서 그냥 건너뛰고 요건 네트워크 관련 라이브러리인 거고 요거는 선형대수, 의산환수, 멀티스레딩, 영상 처리 뭐 이런 걸로 봐서는 방금 전에 봤던 네트워크랑은 좀 다른 결의 라이브러리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고급 비주얼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기하학, 그래픽, 비디오, 오디오는 뭐 그렇다 치고 그리고 또 얘도 마찬가지로 아이겐 이건 예전에 한번 써봤던 것 같은데 행렬 벡터 계산 뭐 이런 애들 알고리즘 선형대수 여기에 특화된 라이브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대규모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여가지고 잠깐만 깃허브에 올라온 게 있나? 요런 거 여기 지금 깃허브에 공유해놨지. 여기 지금 OLAP가 뭐지? 온라인 분석 처리. 그래, 온라인 분석 처리 시스템을 위한 임베딩 가능한 벡터화된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처리랑 그 해당 엔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쓰려면은 이쪽으로 가서 그냥 어떻게 쓰라고 나와 있거든. 요거 잘 읽어보면은 이것도 쫄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번역하면 돼요. 이렇게 우클릭해가지고 맹가는 건 해줄 거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얘는 왜 안 돼? 되네. 이렇게 설명서 같은 거 다 있어. 이거 타입은 뭘 쓰고 뭐 함수는 뭐가 있고 이런 거 지금 다 아무나 갖다 쓰세요라고 이제 올려놓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하나씩 뭐 물론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해야 이런 걸 좀 쓰겠지만 여기 보면은 다른 언어도 섞어서 이 라이브러리는 제공이 되고 있고 C++이 지금 95.7%잖아요. 그럼 이건 거의 C++ 전용 라이브러리라는 거야. 거의 다.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 4년 전? 13시간 전짜리도 있네. 공지사항 이거 다 안 읽어봐도 돼요. 사실 그냥 중요한 거 몇 개만 읽어보고 하면 돼.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임스페이스 이제 뭔지는 알겠어. 여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얘는 만든 적이 없는데? 방금 전에 네임스페이스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드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로 돌아와서 보면은 std 네임스페이스는 내가 만든 적이 없잖아.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C 언어 슬래시 C++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맨 처음에 그 인스톨러 기억나죠?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 요거 여기서 맨 처음에 설치할 때 요거 체크한 다음에 이거 그 다운로드하고 설치했잖아요.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여기 오른쪽 체크 포인트 사항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가. 그러니까 C++ 설치하면은 그냥 딸려오는 애인 거예요. 얘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자열 관련된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가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C++에서 활용하게끔 해주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웬만하면 다 std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임스페이스 상. 요거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미 다 기능이 정의가 돼 있어. 난 이거를 안 갖다 쓸 이유가 없는 거지. 누군가가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를 이제 최대한 내 입맛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가려면은 내가 직접 짠 코드에서 좀 효과가 있을 거고요. 이거 될걸? std 벡터 뭐 이런 거 있을걸? 잠깐만. 이렇게 썼었나? 이 벡터 std 여기에는 벡터가 포함이 안 되어 있나봐. 이게 또 버전마다 또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였나? 아닌가봐. 이게 맞나봐. 이것도 얘가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잠깐만, 이건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인 거고, 뿔뿔, 표준, 이런 거 이제 보면은, C++도 버전이 되게 다양해요.
이게 뭐 17 버전도 있고 20 버전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 얘네도. 그때마다 이게 좀 달라져요. 그 STD 관련 내용이. 요거는 그래서 맞는 버전 쓰면 되는 거고. 얘를 다시 뭐가 있나? 인클루드 그래도 해봤던 거니까 tst 벡터 std 벡터 저거 추가해야 되나 보네.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거 생략할 수도 있거든요. 생략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using namespace std라고만 이제 선언을 해주면은 여기 없어도 돼. 이렇게만 해도 돼. 근데 얘가 없으면은 이거 뭐라고 할 건데, 그지? 얘가 나온 시점부터는 이걸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 내가 말해놓는 거야. 지금 이 네임스페이스 쓰는 중이야 라고. 그래서 앞에 붙는 std를 전부 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까도 문자를 저장할 때 std 스트링 해가지고 뭐냐 mystr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뭐 풀로 써보자면 풀로 월드 이렇게 저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쓰려면 또 얘가 하나 필요하긴 하지. 얘도 지금 std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print f 했을 때 mystr 하면은 요거 당연히 이상하게 나오겠지. 여기다가 .c_str 함수를 실행을 시켜줘야지 제대로 나와요. 이렇게 제대로 찾아가서 출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가 나온 시점부터 std는 전부 생략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략 가능이라기보다는 이 코드가 나온 시점부터 전부 다 std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한다는 쪽이 더 맞지. 즉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마 중간중간에 있을 거야. 만약에 뭐 다른 C++ 문서를 보게 된다면. 당장 필요하진 않을 건데 꼭 필요할 거예요. 얘는. 이게 잠깐만. 원형. 생성자도 될 거야 이게. 여기다가 좀 더 써보면은 함수 설정. 잠깐만.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것도 하나 써놓을게요. 클래스 펄슨 같은 거를 해당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다. 그럼 이제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해당 펄슨 클래스가 만들어졌고 생성자까지 하나 있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요것도 함수기 때문에 그냥 시그니처만 넣어도 되고 void print info를 많이 했었죠. print i 뭐
const 차 프린터 str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거를 여기 쪽에도 똑같이 해주면은 지금 보면은 함수정의 그지, 이건 원형이 없지 지금. 그럼 요 생성자에 대해서 또는 이 프린트 인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생성자는 지금 저 리턴 타입이 없기 때문에 김에 person 생성자에 대해서 여기 밑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보이드 같은 게 빠지는 거지. 생성자를 정의를 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좀 그나마 좀 여러 가지 예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프린트 인포도 마찬가지예요. 프린트 인포는 이제 보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게 맞죠. 김에 프린트 펄슨의 프린트 인포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 안에 이제 기능 정의 해놓고. 근데 요거는 그 4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요것만 잘 지키면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문서 봤을 때 뭐 이상한 이런 콜론 같은 게 나온다 해도 대충 잘 찾아가만 보면은 얘가 하고자 하는 게 보일 거야. 이 오픈소스 보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될 거고요.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거는 원래대로 문자열 쓰는 방식을 써도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네임스페이스 활용한 문자열 사용 방식을 써도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처음 보는 것들이 많을 거라서 이게 C++이 좀 어려운 점이야. 이제 좀 처음 보는 거에 대해서 차이점 같은 게 명확히 좀 드러나야 내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건데, 일단 당장은 그냥 편한 거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냥 그 방식에 맞는 사용법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정적인지 동적인지, 그 왜 클래스로 객체 만드는 거에 있어서도 정적 활동이 있었고 동적으로 하는 게 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여기까지.